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재테크, 나만의 재테크 나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청약입니다. 그것도 무려 줍줍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예전에 제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입지가 중요하죠. 입지, 그리고 청약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 시세 차이. 요 세 개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이냐,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호재,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보시고, 마지막 탈출은 기능순이다. 전매 제한과 매도 시기도 같이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입지입니다. 입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주변이 다 재개발 중이죠. 나름 동네는 많이 좋아져요. 뉴타운이기 때문에 공공개발 후보 지역이에요. 아직 선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후보.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다. 뭐 내목 반듯하죠 그래도. 그리고 여기까지도 가까운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490, 대략적으로 500m 정도기 때문에 역세권이다. 다만 단점은 보시듯이 뭐 이렇게 막 다 비어있죠. 이렇게 학교긴 하죠. 이런 데가 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 비기 때문에 뭐 아주 깔끔할 수는 없습니다. 뉴타운은 이 정도가 한계예요. 신기를 가도 그렇고 장인 뉴타운, 기름 뉴타운 다 비슷합니다.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건 좀 아쉽긴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청약이 가능한가 보셔야 되겠죠. 대부분 됩니다. 국내에 거주한 성인 그냥 다 된다. 넌 미성년자인데 세대주인 경우가 가끔 있죠. 이런 경우도 된다. 즉 웬만하면 됩니다. 다만 제한받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 한번 청약 당첨된 사람, 그리고 당첨됐다가 청약 안 한 사람, 이 주택에 한해서, 그리고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있어서 제한받고 있는 분, 그리고 요거 좀 드물긴 한데 공급 질서 교란자 등으로 해서 제한 중인 분, 이런 특이한 경우만 안 된다. 1일 1건만 신청하셔야 돼요. 2건이면 청약 모두 무효된다. 모두 나가리라. 중요하고요. 전매 제한 1년입니다. 당첨받고 1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내가 입주하고 나서는 바로 팔아도 되겠죠. 자, 정리하면 한국인 누구나 다 가능하다. 지방에 살아도 된다. 아주 중요하죠. 미성년자도 세대주면 된다. 자, 청약 날짜는 언제냐? 자, 타입은 이렇게 있다. 이건 빼세요. 이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동네는 이 타입이 이렇게 잘 나갈 타입이 아니에요. 나중에 팔거나 전세 줄 때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30일 수요일 모집 공고 났고요. 청약 여기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이 점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당첨은 바로 3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4일이다. 그리고 7일날 발표한다. 그러니까 꼭 유념하셔야 되고, 타입은 39, 84 있죠?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웬만하면 이거 두 개 하세요. 이거는 그냥 차라리 하지 마세요. 청약 통장이 아깝다. 자, 분양가 얼마냐?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분양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39기 때문에 빼고 그러면 이제 요게 83입니다. 이게 얼마냐? 자, A 타입은 평균적으로 12억 5천 정도 잡아야 되고요. 거의 10억 7천에 봐야 돼요. 대부분 물량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거의 12억에 가깝다.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세 차이가 어떻게 되냐? 자, 보시듯이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84만 설명을 드릴게요. 3구는 사실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A타입이냐 B타입이냐 다르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이쪽이 옆입니다. 바로 옆인데 여긴 철산역 역세권. 근데 여기가 더 입지가 약간 더 우위입니다. 전통적으로 철산역 주변이 조금 더 좋게 칩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현재 대략적으로 실거래도 거의 12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매물도 12억대, 12억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자, 분양가는 이 정도예요. 얘네 실거래가 12억, 실제 매물도 이 정도 나오고 있죠. 층도 괜찮죠. 이거 봤을 때 그럼 시세 차이 남냐? 솔직히 시세 차이가 안 나와요. 그냥 거의 제값 주고 다 사거나 입지가 약간 더 여기가 더 우위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오히려 약간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청약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이런 분들.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 내가 출퇴근이 요런 데 하세요. 여기서 출퇴근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거나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어서 편안하게 내 집 마련해서 키우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면 그분들한테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승장 되면은 다 올라. 그때 파셔서 시세 차익 보긴 해도 돼요. 지역이 광명이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입지도 알겠어, 시세 차익도 알겠고 다 알겠어. 근데 내가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자금 계획안 바로 알아볼게요. 자, 자금 계획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아까 보셨듯이 대략 1억 2천에서 1억 2,700. 나머지는 다 대출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는 게 없어요. 중도금도 후불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 입주시까지 필요한 돈은 이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일단 그것도 바로가 아니에요. 계약 시에 일단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1,000만 원,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30일, 즉 한 달 안에만 나머지 다 마련해오면 돼요. 괜찮죠? 내가 당장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일단 하고 싶어 넣고 나머지를 여차저차해서 하면 돼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대출 받으면 풀로 다 대출 받았다. 이게 아마 더 대출 나올 건데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을 했어요. 요 정도는 대략적으로 4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전세 받게 되면 좀 더 필요하죠. 전세를 받으면 현금 이 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전세를 받을지 실거주를 해서 대출을 받을지 내가 생각해야 되고, 다만 문제는 그러면 사실상 이 정도면은 대출 어마어마하게 낀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봐야 되고 DSR도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DSR을 내 신고소득 곱하기 한 7 정도 하시면 돼요. 연봉 1억이면 7억 정도 나오는 거고, 5천이면 한 3억 5천, 많으면 4억까지 나옵니다. 단 이거는 다른 신용 대출이나 기타 대출이 없을 때 얘기해요. 있으면은 당연히 한도에서 까이겠죠. 대출 문의 같은 건 댓글로 해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답변해드릴게요.
주변 환경은 어떻게 되냐. 주변 환경 아까 보셨지만 조금 아쉽다. 요거 동그라미라고 볼 수 없지만 한 3모 정도는 된다. 그래도 학교는 끼고 있으니까 역세권이고 나쁘진 않다. 유타운에서 이 정도면은 나름 선방한 겁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다 대부분 또 좀 상가죠. 상가주택이라든가 뭐 빌라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신도시들이 있죠. 그런 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 분양이 많습니다. 23년에만 엄청 달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안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다 달려가야 됩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자, 커뮤니티랑 평면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뭐 골프 있고 라운지 다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 있고 GX룸 있고 다 있습니다. 있을 거. 독서실 있고요. 공유 오피스 괜찮다. 이렇게 패밀리 카페도 있고 네, 클럽하우스 뭐 이렇게도 있고 괜찮습니다. 아이들하고 돌봄센터 네, 여기서 해먹이고 이런 거죠. 굉장히 커뮤니티 시설은 뭐 신축들 다 좋듯이 여기도 괜찮다. 그 외에는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이제 안면 인식 뭐 있고 뭐 차량 통제 뭐 다 들어갑니다. 네, 없을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볼 곳은 따로 없고 뭐 요거는 괜찮죠. 주차 유도 시스템 괜찮다.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대부분의 신축들이 다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아쉽진 않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평면도 구조 어떻게 돼 있냐? 자, 84 같은 경우는 보시면 괜찮습니다. 1, 2, 3, 4, 4베이 나오고 심지어 알파룸으로도 가능하다. 5 방이 5개 괜찮죠. 요거는 무조건 알파룸 하셔야 됩니다. 알파룸을 해서 펜트리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펜트리가 알파룸이 되긴 힘들어. 내가 공사비를 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알파룸 선택하셔라. 굉장히 구조가 좋다. 요건 이제 타워형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노력을 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베이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죠. 나통풍은 좀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구조가 나쁘지 않고 알파룸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괜찮다. 심지어 그래서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개방형 발코니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가셔야 돼요. 근데 몇 살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겠죠. 분양가랑 이런 것들 비교해볼게요. 보시면 그때는 워낙 시장이 안 좋을 때라 작살 났던 때라 좀 안 좋습니다. 이때 점수도 낮고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점수 높아요. 요거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점수나 가점 봤을 때 보시듯이 요게 약간 더 높죠. 그러니까 요게 낮은 이유는 이제 이쪽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원래 내 점수보다 더 많이 뽑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좀 높고 나는 개방형 발코니 좋아하시는 분들만 쓰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이게 버치도 보면은 30평은 대충 이렇게 푸른색, 파란색 있죠? 여기다. 대부분 다 여기에 가깝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심지어 학교도 가깝습니다. 자, 압도적 1위 1.36대. 이 정도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보통 신축들이 사이즈 안 나오는 데는 한 1.2대 깔아주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나름 해자다. 특히 광명에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 1.4대에서 1.5대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셔도 돼요. 강남은 보통 1.8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하 세대 창고 요것도 안 주는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주네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거 주는 데들은 그래도 나름 사업성 괜찮았던데요.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라. 지하 창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별 집집마다 창고 주고 이렇게 비번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락 걸려서 이제 유모차나 골프채, 세차용품 이런 거 놓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집까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모차도 보통 이제 뭐 한 집에 한 대 있는 집보단 2개, 3개씩 있는 데가 많으니까 여기서 하나 이제 가지고 있고 집에도 하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죠. 자, 음식물 쓰레기. 고급화의 상징 같은 거죠, 요즘. 이게 넣어줬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평지다. 광명이 생각보다 약간 구릉지라서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나름 굉장히 좋은 평지다. 단지 자체만 본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봐도 아이파크가 이미지가 좀 훼손돼서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순살자의 사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긴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지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건폐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해자다. 이게 어느 정도 체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크로디오 파크가 19%예요. 14%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14%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 자이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걔들처럼 굉장히 쾌적하게 나와 있다. 요즘 신축 직원은 굉장히 쾌적한 편이다. 자, 실내 인테리어 한번 싹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일단 입구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요게 특이한 게 보시면 여기가 신발장이고 여기가 창고예요. 이렇게 나름 팬트리 넣어줬죠. 굉장히 괜찮다. 네, 거실은 뭐 그냥 보통입니다. 다 똑같고 나름 뭐 이제 대리석 비앙코로 발라줬고 그리고 부엌은 뭐 또이또이다. 이게 디귿자입니다. 실제로 디귿자예요. 나름 괜찮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냉장고의 빌트인 이쪽이고요.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하셔도 되고 여기가 이제 다 열려요. 보이시죠? 팬트리가 1, 2 있다. 굉장히 공간 잘 뽑았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게 지금 워시타워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기 분리수거 둘 수도 있고 근데 세탁물이 있는데 분리수거 두면 좀 그러니까 이런 데 세제 넣고 이런 거 넣는 거죠. 나름 괜찮습니다. 여기 전동 빨래 건조대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 다 있다. 선택하시면 돼요. 시스템 에어컨 선택하세요. 나중에 내가 공사 하나 여기서 만나 가격 차이 거의 안 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조 보시면 안방인데 여기 드레스룸 다 있습니다. 파우더룸 있고요. 안쪽에서 보면은 여기 드레스룸 아까 보신 거 있고 욕실도 있다. 드레스룸입니다. 뭐 나름 괜찮죠. 이 정도면은 잘 뽑았다. 화장실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 자, 방 1입니다. 방 1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 크기 자체가 뭐 좀 작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좀 작습니다. 근데 여기가 붙박이장이 없어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여기가 붙박이장을 조그맣게 놔야 돼요. 공간이 좀 더 줄겠죠. 이제 두 번째 방 더 작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면 침대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방이 길기 때문에 침대랑 책상을 두는 게 좀 빡빡하죠. 침대 책상 어떻게 둘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붙박이장이 없기 때문에, 붙박이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어딘가 붙박이장 놔야 돼요. 공간이 더 줄어듭니다. 그건 좀 아쉽. 화장실은 괜찮습니다. 여기 이게 뭐 샴푸나 이런 거 두는 거 괜찮고, 근데 아쉬운 거, 여기 타일을 발라줬어야지. 이거 진짜 이건 좀 아니다. 좀 굉장히 아쉽네. 이게 고급화를 여기서 또 일부를 살짝 원가 절감한 느낌.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청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가 줍줍 한번 해보겠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이제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시면 전매자는 일단 1년이에요. 당첨되고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파셔도 됩니다. 전매자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당첨되게 되면 2년 정도 보유해야 비과세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 2년 있다가 파세요. 그럼 언제냐? 지금 일단 계획되어 있는 물량은 이 정도예요. 요거 물량 한번 확인하시고, 26년, 27년 물량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이런 뉴타운 사업들은 대규모로 밀어닥칠 때는 계속 밀어닥쳐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끊길 때가 있어요. 흐름이. 그게 딱 한 1, 2년 정도 틈이 나옵니다. 그때 부동산 상승장 또는 부동산 경기가 괜찮으면은 얘네들이 잘 올라요. 거래도 활발하고. 그때 파세요. 분명히 1년에서 2년 정도는 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서 회복기를 가지고 그 다음 파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도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결론, 시세 차익은 남지 않는다. 그러나 실거주 하실 분들에게는 괜찮다. 단지 자체도 나름 신경 썼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디나 다 아쉽기 때문에 매도는 공급이 계속 되다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딱 끊기는 시점이 나온다. 1, 2년 딱 그 정도 끊기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